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애써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 과연 2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만약 보이지 않는 도둑이 밤마다 당신의 지갑을 몰래 털어가고 있다면 그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 저축하고 투자하여 차곡차곡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의 정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이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꿈꾸는 모든 분께 오늘 이야기가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도둑의 그림자를 따라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단순히 경제 뉴스에 나오는 딱딱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죠. 사실 물가 상승은 우리 삶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가 평소 느끼는 행복의 크기마저 서서히 잠식해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처럼 우리의 구매력을 쉼없이 갉아먹는 것이죠. 이 현상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80년대에는 단돈 1,000원으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넉넉히 먹을 수 있었고 버스 요금도 100원 남짓이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의 1,000원은 지금의 1,000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당시 시장에 가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도 제법 묵직한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같은 1,000원으로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기도 빠듯하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원이라는 화폐의 액면가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은 얼마나 극심하게 변했는지 실감하시나요? 이처럼 물가 상승은 우리의 장바구니를 눈에 띄게 가볍게 만들고 월급 봉투의 두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는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분명 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한 달 살림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치 월급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 내 지갑에서 돈을 조금씩 빼가는 듯한 묘한 기분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넘어 미래를 위해 착실히 모아둔 노후 자금까지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액면가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은 줄어들어 결국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년을 한순간에 막연한 불안감과 막막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죠. 물가 상승은 단순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물가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우리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고 위협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물가는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물가 상승이 특히 노후 자금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물가가 우리 삶 곳곳에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셨죠. 특히 애써 모은 노후 자금마저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이 물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유독 무력하게 잠식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모습은 아마도 고정적인 수입에 의존하며 여유롭게 일상을 보내는 그림일 겁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이나 임대 수입, 혹은 은행 예금 이자에만 의지하며 생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고정 수입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는 액면가는 그대로인 고정 수입의 실질적인 구매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모래성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매년 조금씩 구멍이 나는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새어나가는 물 때문에 통 안의 물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고정 수입 역시 물가 상승이라는 구멍으로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셈이죠. 가령 지금 300만 원의 연금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10년, 아니 20년 뒤에도 이 300만 원이 지금과 같은 구매력을 지닐 수 있을까요? 연 3%의 보수적인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도 20년 후 30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약 165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무려 절반 가까이 그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병원비나 생활비, 혹은 손주들을 위한 용돈 등은 꾸준히 지출될 텐데 연금의 실질 가치가 이토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여유로운 노년은커녕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과 막막함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달력의 페이지가 한 장씩 빠르게 넘어갈 뿐인데 내 통장의 돈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꿈꾸던 편안한 노후가 서서히 멀어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가 노후를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마련해둔 자산 배분에서도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자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에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집중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명목 가치는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지 몰라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모으고 불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꼼꼼하게 계획하고 정성껏 만들어 놓은 재정 계획표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젖어 글씨가 흐려지듯 우리의 노후 자금 역시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서히 그 가치를 잃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후 계획이 막상 은퇴 시점에 다다랐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할까요? 은퇴 후에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던 노년 부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생활비에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물가는 단순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가운 경제 지표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 물가의 속삭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흐름을 예측하며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물가 상승의 흐름을 읽는 기술, 즉 그 원인과 주요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물가 상승이 우리의 노후 자산을 얼마나 은밀하게 잠식할 수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잘 짜놓은 계획이 물에 젖어 흐릿해지듯 우리의 미래도 물가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파도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고 그 속삭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볼 차례입니다. 물가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마치 내일의 날씨를 100% 확신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고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우리에게 강력한 통찰력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째, 수요가 너무 강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모두가 특정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고 그 물건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마치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희소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겨나면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지게 마련이니까요. 둘째는 생산 비용이 올라 물건 가격을 밀어올리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원재료 값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운송비가 오르거나 주요 수출국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우리 주변의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셋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 특정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려 하고 이는 다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며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원인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줍니다. 하지만 CPI만으로는 물가 흐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나 중간재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데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표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충격 없이 경제의 기본적인 물가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기준금리의 변화나 환율 변동 또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비싸져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한 경제 지표들은 마치 복잡한 경제 퍼즐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며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물가 상승기가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흥국 경제 성장과 함께 나타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특정 시기에는 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며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물가 상승이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순환 속에서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을 매일매일 분석하며 전문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과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경제 뉴스 속에서 단순히 숫자로만 보던 물가 지표들이 우리의 미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식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현명한 자산 관리와 노후 대비의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해한 물가 상승의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물가 상승의 복잡한 흐름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자산 분산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물가 상승은 특정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오르면 보통 채권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지만 물가 상승기에는 주식 중에서도 가격 전가력이 높은 기업이나 원자재 관련 주식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들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마치 여러 개의 밧줄로 배를 묶어두는 것처럼 어떤 밧줄 하나가 끊어져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분산 투자는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겠죠. 특히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물가가 오르면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과 함께 그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대료 또한 물가에 맞춰 오르기 때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관리에 어려움도 따르니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는 원자재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은 오랜 역사 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고 원유나 곡물 같은 필수 원자재는 물가 상승기에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강하죠.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국채인 물가연동 채권, TIPS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의 파도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들을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률만을 쫓기보다는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겠죠. 각 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팔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유동성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비상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두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급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비상 탈출구를 항상 열어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살리거나 경력을 활용하여 파트타임 근무,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는다면 고정된 연금이나 저축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제 가치를 잃어가는 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을 넘어 우리의 노후를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도둑에 대한 무지나 방관은 애써 모은 자산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갉아먹어 결국 불안하고 초라한 노후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현명하게 물가 상승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튼튼한 방패를 들고 지혜롭게 맞서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신의 노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당신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맞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지식과 전략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갈 든든한 나침반이자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